네, 한덩이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새로운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엠뱅골드 최한옥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만 또 잘 버티면은 주말이 옵니다. 네. 오늘 장 체크 포인트로 오후를 봐야겠죠? 확인해 보도록 하죠. 최한옥 매니저가 꼽은 건요. 제2의 대주전자재료 계속 네. 나온다. 계속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계속 제 포탄에 가져가야죠. 네. 저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금 대주전자 재료 같은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 2차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고 어제 보니까는 이제 또 이 임원들도 팔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LNF 급등 나오죠. 이 대주전자재료까지 또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소재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유럽까지 커지고 있고 미국에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 사용량이 상당히 많이 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에코프로 BM은 최근에 이제 이 SK 이노베이션하고 대형 수주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고 LNF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오늘 전망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에코프로 BM과 같은 사업권을 갖고 있어서 같이 올라가던 건데 오늘 한 증권사에서 LNF가 테슬라에서 5조 원대 수주를 할 수 있다. 그냥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 전망으로 LNF가 급등하고 있는 거고, 자, 대주전자들은 뭐냐면은 실리콘 응대 시장 확대가 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최근에 전고체 배터리 많이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자리에서도 CIS도 말씀드렸고요. 자, 근데 오늘 LG 에너지에서 뭘 발표했냐면은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발표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미국 샌디에이고 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할 때도 고온에서 60도 이상에서 충전해야 되는 건데 상온에서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했나 봤더니 바로 마이크로 실리콘 응급제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던 대주전자재료가 오늘도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어제까지도 대주전자재료도요. 정말 많이 올라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급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 좀 봤을 때 사실 이 어떤 내용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일반 승용차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이 그 포드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쓰는 자동차들이 픽업 트럭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전기차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간다. 그런 것 좀 봤을 때 더 갈 수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종목들 말고도 많은 종목들이 지금 올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좀 접근하기 힘들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뭐 에코프로 BM, LNF 접근하기 힘들 겁니다. 다만 저는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는 아직도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 가능하다 보고 있고 지금 실리콘 응제 관련주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무료 방송에서 좀 설명드릴 거니까는 이따 참여하시면 관련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갈 종목 제가 오늘도 좀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는 바로 또 주말이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올라갈 종목들 오늘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업종으로 섹터로 봤을 때는 2차 전지주들이 또 한 번 올랐고 오후장에 네. 또 남북경협주들이 상승하고 있어요. 네. 김여정 발언 때문이잖아요. 네. 경협주에 대해서 지금 사야 되나요?라고 질문하신 분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경협주는 오늘 보면 신원이 제일 먼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원 대장주로만 좀 소량 접근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경협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제 바로 엊그제죠. 이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또 이 종전선언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침까지는 북한에서 그냥 이렇다 할 반응이 안 나왔었는데 김여정이 이제 오늘 또 담화를 통해서 이 대화할 용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 경협주는 단기적으로 급등 가능하다 봅니다. 다만 우리 지금까지 경험상 이 경협주는 진짜 사실 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거든요. 대화하는 것처럼 가다가 갑자기 또 뭐 미사일 쏘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 봤을 때 좀 단계로 대응하는 게 맞고 다만 제가 볼 때는 오늘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매수 관점 보시고 다음 주 초반 정도 매도가 괜찮다. 그 부분도 사실 뭐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나서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에서 또 자세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와 함께 시장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럼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갖고 왔는지 새로운 종목을 공개하기 앞서서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앞서 대주전자재료, LNF,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을 속출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중에서 LNF를 저희가 또 나름 높다고 생각한 가격에서 접근을 그렇죠. 했으나 여전히 수익이 50% 넘게 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LNF를 제가 여기서 딱 말씀드렸거든요. 네. 이때 말씀드렸을 때 신고가였기 때문에 높은 거 아니냐라고 좀 많이 좀 의문을 좀 달았었는데 맞아요. 그 다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왔고 지금 일주일 동안 매물 소화하고 또 급등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LNF가 급등하는 이유는 테슬라의 수주 가능성인 건데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가능성만 두고 있던 건데 오늘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5조 원대 수주 가능하다. 실제로 지금 완성차 업체에 대해 이 배터리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LNF가 유리하거든요. 다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이제 테슬라에 공급하는 건 아닌데 지금 테슬라가 직접 배터리를 만들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수주가 LNF로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급등도 가능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LNF 제가 이 진작 이후 급등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이런 2차 전지 소재 쪽만 본다면 주말이 오는 게 싫을 정도로 정말 많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 잠시 뒤에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하나 더 보시면은 백강산업 바로 엊그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어제 하루 잠깐 쉬고 나서 오늘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성소다 값이요. 7월 달 대비해서 2배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가성소다 값은 올라가고 있었고요. 어제까지도 올랐습니다. 아마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또 가성수다 값이 나올 텐데 이 가성수다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익스포저 큰 기업이 백강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볼 때는 일단은 7,200원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7,200원까지는 계속해서 보유하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게 바로 덱스터라는 기업인데 오늘도 보시면은 이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정말 많이 올라갑니다. 일단 뭐 이 버키 스튜디오를 비롯해서 진짜 이 그 관련주들이 다 급등하고 있는 건데 덱스터가 오늘 아침에 올라가다 말았죠. 다만 지금 덱스터가 제가 볼 때는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것이 잠깐 이슈가 아니라 DP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홈런을 친 거기 때문에 이 한류 콘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덱스터 같은 경우는 오징어 게임의 사운드로 참여했습니다만은 넷플릭스하고 지금 이제 어떤 그 파트너십을 체결해놨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크면 클수록 같이 클 수 있는 게 덱스터다라고 본다면 덱스터가 오늘 올랐다가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조정시 매수 관점이다. 조만간 이 정고점을 돌파하는 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덱스터도 여전히 홀딩 관점 보면서 다음 주에 급등할 종목 오늘도 2개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팅방에 애경유화 리뷰 부탁드릴게요 라고 글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15,300원에 매수를 했고 살짝 내려갔다가 네. 오늘 15,300원 또 위에까지 가고 귓거리가 달렸거든요. 네.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이것도 지금 많이 빠진 것도 없는데 네. 이 조정이 상당히 짧습니다. 급등 나온 거 대비해서 조정이 짧은데 애경유가 올라가는 이유는 역시나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서 화학 제품값이 올라가고 있고 화학 제품값이 올라가면서 애경유화의 제품값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너지값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최소한 연말까지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거든요. 이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시장에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에너지 관련주가 급등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와 관점에서 화학주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애경유화도 지금 부근에서는 14,500원만 딱 손절가 잡으시고 계속해서 보유 전략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함께 저희가 짚어드렸던 애경유화 리뷰해봤습니다. 네. 어제 이야기했던 덱스터도 오늘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1차 목표가를 바로 단숨에 터치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전기차 가격 낮춘다. 사실 사고 싶어도 좀 비싼 건 네. 맞아요. 사실 근데 많이 내려오긴 내려왔어요. 네. 근데 이제 한 내후년쯤 되면은 내연기관만큼 싸진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기차 가격이 많이 비싼데 왜 비싸냐면은 지금 소재값이 급등하고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를 만드는 이 원자재 값이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는 전기차 값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뭘 하냐? 바로 폐배터리에서 이제 원료를 재활용한다는 건데 그 기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가격을 확 낮출 방법이라는 기사로 나왔죠. 바로 미국의 포드도 폐배터리 재활용에 나선다. 지금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을 보게 되면은 2020년도에 4천억 정도였는데요. 지금 2030년까지 가면은 21조 원 시장으로 몇십 배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폐배터리 시장에는요.
완성차 기업은 물론이고 지금 배터리 기업까지 너나 할 것 다 진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기 때문에 티가 안 나는 건데 결국에는 지금 이 소재값이 뭐 니켈 값이라든가 다 올랐죠. 다 급등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히려 폐배터리에서 이 그 원자재를 재수거해서 쓰는 게 훨씬 싸게 먹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시장이 큰데 여기서 이제 어떤 경쟁력까지 좀 생기고 있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미국 포드가 스타트업 레드우드라는 그 레드우드 머티리얼스라는 곳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나서겠다라는 거고 폐배터리 재활용했을 때 실제로 훨씬 그 많은 원가를 좀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차 가격의 이 30~40%가 이 배터리 값이거든요. 근데 이 배터리 값이 절반이 원자재 값이기 때문에 그 원자재가 지금 급등했기 때문에 원자재 값을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폐배터리 재활용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레드우드 같은 경우는 벌써 이 시장 가치가 4조 3,600억까지 갔다 그래요. 이 레드우드가 이 배터리 원료의 90% 이상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이제 45,000대를 만들 수 있는 전기차 45,000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금속재를 이미 회수를 해놨답니다. 그래서 아마 폐배터리에서는 아마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가 1등인 것 같은데 이 레드우드 머티리얼스하고 이제 미국 포드가 손을 잡으면서 이 폐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것 같고 어쨌든 이 레드우드를 통해서 이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이렇게 뭐 진짜 뭐 이 4조 원 넘게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폐배터리 관련 이 또 스몰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그 종목을 좀 말씀드려 볼 거고 테슬라도 지금 폐배터리를 그 회수할 수 있는 자체 기술 확보했고요. GM 같은 경우도 지금 캐나다 업체하고 지금 협업을 하고 있고 이 폴크스바겐 같은 경우도 현재 60% 회수에서 95%까지 늘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은 지금 완성차 업체들,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기업까지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냥 배터리가 아니라 폐배터리 쪽에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쵸.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관련주로 묶여 있을까요? 자, 새롭게 떠오른 종목입니다. 바로 인선 ENT. 인선 네. ENT는 배터리보다 그냥 폐기물주로 알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배터리도 폐배터리도 폐기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인선 ENT가 진출한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어쨌든 폐배터리보다는 원래 폐기물 쪽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지금 국내 유일하게 이 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수직 계열을 시켜놓은 종목입니다. 폐기물 업체에 있어서 수직 계열을 시켜놓은 그 기업이 없는데 유일하게 인선 ENT가 그걸 좀 해놓은 거고요. 실제로 폐기물의 수집, 운반, 선별, 소각, 재활용, 매립까지 완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업이 잘 되고 있는 건데, 자, 전기차 전용 해체 플랜트 자체 개발해서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판매 전 단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체 개발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가 끝나면 판매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인선이엔트가 본격적으로 이 스몰갭 중에서는 이 폐배터리 시장에 좀 뛰어드는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이 리튬 폐배터리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고, 코발트나 니켈, 리튬 등을 회수한 뒤 고급 소재를 재공급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영하테크 같은 경우도 폐배터리 관련주로 굉장히 많이 급등했는데 인선이엔트 같은 경우는 폐배터리를 안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었거든요. 바닥에서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차트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냥 폐기물 관련주였기 때문에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올라온 게 많이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건데, 지금 영하테크 같은 경우는 이미 많이 올라가 있죠. 어떻게 보면 좀 테마로 올라간 건데, 실제로 이 폐기물 사업에서 수직 개발 시켜놓고 또 이 폐배터리 그 어떤 니켈이라든가 이 코발트를 회수한 뒤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회사는 인선 ENT이기 때문에 폐배터리 모멘텀으로 다시 한번 전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4,000원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바로 미친 12,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선 ENT를 들고 계신 분이 오늘 매도를 걸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네. 매도 풀어야 될까요? 이제 그 좀 초보자분들이 네. 좀 올라오면은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파는 경우 많아요. 저도 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동안 올라갔던 것 비하면 아직 올라간 게 많지도 않고요. 이제 시작하는 모습에다가 네. 폐배터리 모멘텀이 지금부터 붙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지금 매도 관점이 아니라
다시 주워 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매도 걸어보신 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로 인선 ENT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 종목의 키워드는 하루 만에 중국 1위고요. 네. 또 저희가 1위인 분에게 치킨 교환권을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빨리 보내주신 분이 1위가 아니라 그냥 저희가 뽑은 분이 1위예요. 네. 일단은 지금 하루 만에 중국에서 1위 했다. 네,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 대륙에서 1등 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게요. 게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게임을 출시했는데 하루 만에 1등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주목을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중국이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게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1등 했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이 바로 이 데브시터즈인데 그 기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지금 중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들이 급등이 나오는데 대세는 K컬처다. 자, 오징어 게임 제가 어제부터 계속 많이 말씀드렸죠. 자, 쿠키런을 데브시터즈가 이제 출시하면서 지금 쿠키런 같은 경우도 지난달 저점 대비 6배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차트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데브시터즈 검색해 보시면 지난달 저점 대비해서 3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데 그게 쿠키런이 이제 원래는 큰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역주행하면서 지금 뭐 이 일본하고 미국에서 대박이 나면서 쿠키런이 대박 나면서 급등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중국 시장에서 어저께 출시했는데 오늘 아침에 봤더니 지금 이 앱 순위가 1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종목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지금 데브시터즈 같은 경우도 쿠키런 킹덤의 흥행으로서 영업이익이 최대 많이 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 킹덤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4일 만에 애플 앱스토어에서 1등을 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출시 하루 만에 중국 앱스토어에서 1등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데브시터즈 같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데브시터만큼 아직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게임주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고요. 게임주가 최근에 뭐 e스포츠도 많이 빠졌고 오히려 좀 지는 해는 많은데 떠오르는 해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메이드도 그렇고 데브시스터즈도 그렇고 최근에 네오위즈도 그렇고 그렇죠.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NC소프트 같은 대장주보다는 이쪽을 보자 하시는 분들의 매기가 쏠리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새롭게 지금 뜨고 있는 건데 룽투코리아라는 기업입니다. 룽투코리아요. 이게 이제 그 대주주가 이제 이 룽투 딱 봐도 중국 기업 같잖아요. 네. 그 대주주가 중국인데 중국의 게임을 출시하면서 하루 만에 1등을 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그 모바일 게임 퍼블리셔 기업인데 신작 판타지 무협이죠. 바로 태왕 가람의 길이라는 이 어떤 게임을 사전 예약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10월 달에 오픈하는 건데 사전 예약을 하고 있고 이것도 지금 사전 예약이 꽤 많이 되고 있다고 좀 얘기가 돌고 있고요. 여신폭풍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게 출시하는 만에 중국 앱스토어 1등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매출 순위도 13위에 올라섰고요. 예, 네오위즈의 블레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인데 이게 지금 뭐 중국에서 어제 출시한 건데요. 오늘 오전에 봤더니 중국 앱스토어 1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여신폭풍을 이제 개발한 회사가 이제 룽투코리아의 대주주인 룽투게임즈거든요. 룽투게임즈가 개발해서 내작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이다. 사실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받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인터넷이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죽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출시했는데 앱스토어 1등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경쟁자들은 좀 다 죽으면서 오히려 이제 이 어떤 게임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좀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의미까지 좀 가져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룽투코리아 대장주가 이제 룽투게임즈인데 룽투게임즈가 잘 되면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신폭풍의 수혜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 룽투코리아에서 퍼블리싱하고 있는 이 태양 가람의 길도 사전 예약을 받고 있고 10월 달에 이제 개봉하는데 이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올렸던 게 펄어비스라든가 뭐 데브시터즈 또 이메일 많이 급등이 나왔죠. 룽투코리아가 그런 종목을 둘째로 올라갈 거로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하나는 1등 했고 하나는 10월 달 대기 중이기 때문에 10월 달에 얼마 안 남았죠.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살짝 올라와주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 올랐다가 오늘 아침까지 또 시세가 나오다가 지금 조정이 좀 크게 나와 있는데 차트를 좀 길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 8,000원을 넘어간 적이 많이 없습니다. 한번 8,000원 넘어가려 하다 지금 실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지난 같은 경우도 넘어 실패했고 지금 최근에
한번 8,000원, 9,000원까지 8,000원까지 왔다 다시 빠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라인을 지금 넘어서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넘어서다가 잠깐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이 그 8,000원대 매물만 소화한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뭐 9,000원, 10,000원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식은 죽 먹듯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봤었던 뭐 데브시터즈라든가 위메이드, 펄어비스 이런 거 본다면은 충분히 급등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일단 이 10,0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7,1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 7,100원.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네. 그동안 뭐 14% 급등하는 종목에서 저희가 따라 매수한 적은 있어도 네. 마이너스 14% 급락하는 종목을 네. 또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음봉을 보고 골랐는데 네. 제가 이제 방송에 오면서 많이 빠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참 잘 되고 있구나. 오히려 네. 저가에. 왜냐하면 낮은 가격에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이게 지금 차트를 크게 한번 보시면은 어제 급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음봉 나온 건데요. 보통 이런 과정을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음봉이 좀 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실제로 그 다음 달에 이제 이 게임 개봉을 앞두고 있고 네. 사전 예약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주주인 이 지금 룬트 게임즈에서 지금 이제 여신강님이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1등 했기 때문에 그런 모멘트 본다고 한다면은 이 매물은 충분히 소화할 거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이 하락을 이용해서 매수해보겠다.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 7,100원으로 제시해드렸고요. 네. 룽트코리아를 맞춘 오늘의 치킨 받아가실 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첨자는 더 베스트님께서 네. 당첨되셨어요. 이 룽트코리아도 더 베스트가 될게요. 아, 딱 어울리네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치킨 교환권 드리겠고요. 또 방송에서 못한 말이 많다. 무료 네. 방송에 들어오셔라라고 했는데 언제 하시나요? 헝다그룹도 네. 지금 뭐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어제 제가 그 부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뭐 이 이자 지급을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위험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니까 4시 반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MBN 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유튜브에서 이 체험들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지금 헝다그룹 문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헝다그룹 때문에 시장에 빠졌을 때 우리가 꼭 담아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들 말씀드릴 거니까 무료 방송에 꼭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와 함께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